자, 물리학 5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축바퀴랑 지뢰 보면서 돌림이 평형에 대해서 어떻게 따지는가, 지뢰를 통해서 무거운 물체를 작은 힘을 가해서 들어올리는 방법이 돌림이 평형이라는 개념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축바퀴를 통해서 아주 무거운 거를 들어 올릴 때 가벼운 힘으로 들어 올릴 수 있는 그 원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고, 그걸 실제 눈으로도 한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이제 평형의 세 번째. 첫 번째는 병진임 평형을 했죠. 위아래 또는 양옆으로 움직이지 않는, 우리가 물리학 원 때 정제에 있었다고 생각하는 그 평형. 두 번째는 돌림임 평형. 이 물체가 제자리에 있더라도 회전하지 않을 때의 평형. 자, 세 번째, 실제로 이렇게도 안 움직이고 이렇게도 안 움직이고 회전도 안 하는 진짜 평형. 그걸 뭐라고 하냐? 역학적 평형이라고 합니다. 자, 역학적 평형은 두 가지 조건이 성립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 당연히 그 물체, 그 전체 계의 병진 힘, 우리가 물리학 원 때 배웠던 그 힘이 평형이 0이어야 됩니다. x, y축, 그 다음 x, y축 모두 어느 축이라든 다 0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 돌림임 평형, 그 물체의 모든 힘에 의한 돌림 힘이 모두 다 0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 역학적 평형 상태를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를 배울 건데, 그게 답니다. 이번 시간에 하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좀 몇 가지 팁이 필요하고, 그 팁이 세 가지가 이겁니다. 첫 번째 팁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힘 표시가 우선이다. 우리가 힘 표시를 명확하게 안 하면 이 문제는, 이 물리적 상황은 분석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힘 표시의 근본이 뭐였습니까? 자, 우리가 물리학 원 때 선생님이 많이 한 예인데, 자, 선생님이 손으로 이 물체한테 힘을 줄 겁니다. 힘을 가할 겁니다. 그러면 얘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지 이걸 물어본 적이 있었을 텐데요. 자, 손이 얘 상자한테 힘을 준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항상 힘을 받는 놈으로부터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요 놈한테 가해진, 이 상자한테 가해지는 힘이 여러 개라고 쳐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딱 보면은 이 상자로부터 시작하는 요 힘이 이 상자에 가해지는 힘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상자, 힘을 받는 놈을 시작으로 힘 표시를 해야 됩니다. 힘의 벡터를 그려야 됩니다. 자, 지금 손이 상자에게 힘을 주니까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상자도 손한테 힘을 주겠죠. 같은 크기로.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그리는 게 이제 명확한 표현이죠. 자, 그럼 이 상자에 뭐가 가해지고 있습니까? 중력이 가해지고 있죠. 중력이라는 것은 지구가 상자를 끌어당긴 힘입니다. 그러니까 상자로부터 이렇게 지구 중심 방향으로 그릴 수가 있죠. 근데 바닥 표면에 이 바닥이 얘가 눌러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얘를 받쳐준다는 거죠. 뭐가? 바닥이 상자를. 자, 바닥이 상자한테 힘을 줬으니까 상자도 바닥한테 힘을 줍니다. 상자도 바닥한테 힘을 줍니다. 이렇게 표면이 받쳐주는 힘, 요 힘을 우리는 되게 뭐라고 하냐? 수직항력이라고 하죠. 자, 그럼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볼 테니까, 여기 예시는 거기 학습지에도 없고 교과서에 쓸 부분도 없으니까 노트를 좀 준비하셔서 좀 그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막대기가 있는데 막대기의 딱 중앙 양옆으로 이렇게 받침대가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있으면 딱 누가 봐도 안정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거 맞죠? 만약에 이 막대기가 뭐 회전한다거나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거는 지금 역학적 평형 상태입니다. 자, 이 물체에 가해진 모든 힘을 선생님이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힘 표시를 어떻게 하는지. 자, 보세요. 일단 이 상자가 아니라 막대라고 해야겠죠? 이 막대가 지구로부터 받는 뭐가 있습니까? 중력이 있죠, 중력. 자, 중력을 표시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막대가 힘을 받는데 힘을 어디다 표시해야 되는가? 우리 물리학 원 때는 그냥 이렇게 있으면 중력 아무데나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있으면 그냥 이렇게 그리고 뭐 이렇게 있으면 그냥 이렇게 그리고.
자, 이렇게 아무렇게나 그렸던 이유는 뭐냐면 물리학 원에서는 그 놈의 크기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 놈의 크기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냥 아무데나 그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크기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돌림힘을 배우고 있잖아요. 돌림힘이라는 거는 축구로부터의 거리인 모멘트 팔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힘 표시를 어디에 하는가에 따라서 사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력을 어디에 표시해야 되냐? 항상 문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균일한 막대. 자, 우리가 지금부터 하는 모든 물체는 다 균일할 겁니다. 균일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 딱 그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다? 가운데 있다. 자, 그러면 얘가 만약에 8m짜리라면 이 길이가 8m짜리의 막대라면은 딱 가운데 여기 4m 지점에 이렇게 그려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막대의 중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막대가 중력을 받으면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죠. 왜 안 내려가냐? 이 두 놈의 받침대가 얘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하나의 힘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A라고 하고 얘를 한번 B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 이 힘의 크기는 A가 막대를 받쳐주는 힘입니다. 자, 그리기 힘드니까 얘를 F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F1. 자, A가 막대한테 힘을 가하니까 막대도 A한테 힘을 가해야겠죠. 뭐로?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막대도 A한테 힘을 줘야 됩니다. 자, 이 힘은 우리가 굳이 어느 미지수로 정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다음 B도 얘를 받쳐줄 겁니다. 자, B도 막대를 받쳐줄 겁니다. 이 힘의 크기를 우리는 F2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막대도 B를 누르겠죠? 막대도 B를 누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막대기가 받는 모든 힘을 다 표시한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막대에 더 가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만약에 막대가 자석이어서 요 밑에 자석이 있어가지고 자석을 밀거나 당기면 여기에 자기력도 표현이 돼야 되겠지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중력이랑 받치는 힘 표시했으면 다 끝난 겁니다. 그럼 막대에 가한 힘 표시는 모두 다 끝난 거죠. 자, 문제 상황에서 막대를 물어봤더라면 우리는 막대에 작용하는 힘만 따져보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받침대에도 힘이 하나가 더 있죠. 받침대도 뭘 받겠습니까? 중력을 받을 겁니다. 그럼 받침대도 중력을 그리고 받침대도 바닥에 의해서 수직 항력을 받을 거고 그걸 다 그려야 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리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막대만 보고 싶으니까. 지금 이 문제 상황이 막대만 보면 되는 것으로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막대가 역학적 평형 상태입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 막대기의 병진힘이 0이라는 거고 다 합치면 이 막대기의 돌림힘을 다 합치면 0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한번 어떻게 따지는지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병진힘이 0이 되는 것부터 따져보겠습니다. 병진힘이 0이 되는 거. 자, 막대기 위쪽 방향으로 두 가지 힘이 있죠. 위쪽을 플러스로 잡는다면은 막대기에 가하는 힘 플러스 F1. 자, 그다음 플러스 F2. 근데 중력은 아랫방향이네요. 마이너스 중력 이퀄 0. 이러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요걸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뭐 얘가 얘 몇 배다, 뭐 얘랑 같다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F1과 F2를 구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요 식에서는 미지수가 3개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거 정확히 안 알려줬다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제 돌림힘 평형도 써야 되는 겁니다. 돌림힘 평형. 자, 여기서 두 번째 힌트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힌트 뭐냐면은 역학적 평형 상태인 회전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느 축을 설정하더라도 돌림힘의 합력은 제로이다. 자, 굉장히 중요한 멘트입니다. 자, 얘가 지금 회전합니까 안 합니까? 회전 안 하고 있죠. 회전 안 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은 이 모든 점들이 다 회전축이라고 쳐도 얘는 뭐 어느 회전축을 잡더라도 돌림힘을 따져보면 다 뭐가 돼야 된다? 0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왜 이런 말을 하냐? 잘 보세요. 선생님이 자, 여기를 한번 회전축으로 한번 잡아볼 겁니다. 여기를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돌림힘 평형을 쓰겠습니다. 돌림힘 평형이 제로다. 자, 먼저 축이 몇 번일 때? 1번일 때. 자, 그리고 요 길이는
자 여기 나눈 다음에 이거 다 2m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2m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힘이 지금 몇 개입니까? 3개죠. 3개입니다. 그럼 모멘트 팔도 3개입니다. 자 첫 번째 모멘트 팔, 두 번째 모멘트 팔, 세 번째 모멘트 팔. 맞죠? 그럼 여기는 2m, 4m, 6m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를 축으로 했을 때 이 막대기를 이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힘은 요 놈하고 요 놈이죠. 여기를 축으로 했을 때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F1과 F2에. 근데 중력은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내리려고 하죠. 자 그러면 F1과 F2는 얘를 반시계로 돌리려고 하고 중력은 얘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술을 해야 되는가? 자 보세요. 자 모든 돌림힘을 썸메이션 하겠습니다. 다 더하겠습니다. 자 얘 반시계니까 마이너스 9 쓰고 모멘트 팔 몇 미터입니까? 2죠? 2m. 그 다음 F1. 자 여기서 돌림힘 RF 사인 세타라고 배웠습니다. 그거는 회전축 그 돌림힘이랑 모멘트 팔이랑 수직이 아닐 때 그때 돌림 힘의 벡터랑 위치, 모멘트 팔의 벡터랑 그 사이각을 알아야만 할 때나 RF 사인 세타지. 지금 여기 보면 다 모멘트 팔이랑 힘이랑 다 무슨 각도입니까? 90도죠? 이럴 때는 그냥 RF 어차피 사인은 90도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EF1 자 그 다음 얘는 4F 중력 그러니까 4중력이 되겠죠. 근데 시계 방향 4중력. 그 다음 얘는 뭡니까? 반시계 방향 마이너스 모멘트 팔 몇 미터? 6m 6F2. 이게 다 합치면 뭐가 돼야 된다? 0이 되어야 된다 이거. 자 여기도 미지수 몇 개 나왔습니까? 하나 둘 세 개 나왔죠? 자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만약에 빨간색으로 뭐 색깔이 없네. 자 여기 빨간색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축으로 잡아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요번에는 축을 2번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돌림힘이 다 0이 돌림힘 평형이라면은 어디를 축으로 잡더라도 모두 다 괜찮다. 어디를 축으로 잡더라도 돌림힘을 다 합치면 0이 되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한번 축으로 잡아볼 겁니다. 자 여기로 축을 잡는 순간 신기한 일이 발생합니다. 뭐가 발생하냐? 자 F1이 축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축으로부터의 힘까지의 거리가 모멘트 8이었는데 F1의 축에 대한 모멘트 8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0이죠. 그러니까 F1은 신경 안 써도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저 축 2번 축에 의해서는 모멘트 8이 두 개입니다. 얘하고 얘. 자 얘는 얘를 시계로 돌리려고 하고 얘는 얘를 반시계로 돌리려고 하죠. 자 그러면 반시계로 돌리려고 하는 놈 썸메이션 F 썸메이션 토크 한 다음에 마이너스하고 여기 모멘트 8이 4네요. 마이너스 4 그리고 F2 RF. 자 그 다음 얘는 플러스 방향 이 중력. 자 이렇게 하면 0이 됩니다. 자 1번과 2번의 차이점 나오죠. 1번에는 미지수가 3개 2번에는 미지수가 2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주요한 팁이 뭘까요? 축을 잡을 때는 항상 힘이 작용하는 부분을 축으로 잡으면 아주 쉽다는 거죠. 자 만약에 문제에서 중력의 크기를 주어졌습니다. 만약에 이 상자가 3kg이 돼요. 그러면 중력이 30N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변태처럼 여기를 축으로 잡아버리면 문제에서 알려준 그 30을 안 쓰는 거지 않습니까? 이해돼요? 근데 여기를 축으로 잡으면은 이거 알고 요거만 모르니까 이거 나오지 않습니까? 또는 여기를 축으로 잡으면 이거 알고 요거 모르니까 얘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모르는 힘을 축으로 잡으면은 돌림이 평형을 할 때 미지수가 하나씩 줄어든다는 거 그거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 1번하고 2번은 요 내용입니다. 자 3번은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과 2번에 의해서 문제를 한번 연습을 해볼 텐데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하고 남은 시간 또는 복습하는 시간에 2번만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2번만. 이거는 지필평가에 꼭 나오는 부분이니까 연습을 좀 하세요. 자, 얘는 교과서에 나오는 아주 허접한 상황인데 이 허접한 상황도 자, 문제는 허접하게 나왔지만 이거를 심오하게 파버리면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자, 질량이 40kg인 초딩도 아닌가 봐요. 질량이 40kg인 규진이와 30kg인 효정이가 시소에 앉아 평형을 이루고 있다. 받침대에서 규진이까지 거리는 90cm이고 받침대에서 효정이까지 거리는 무엇인가? 자, 지금 얘가 가만히 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평형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 돌림이 평형이 0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역학적 평형도 0이라는 거겠죠. 시소가 갑자기 이쪽으로 가거나 갑자기 위로 날아가는 일은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간단하게 그냥 질의 원리를 통해서 알면 됩니다. 질의 원리. 자, 보세요. 여기가 회전축으로 하면은 여기 요거. 자, 그럼 여기를 회전축으로 하면은 여기 90cm 5m 8. 여기 모릅니다. x. 근데 얘 40kg이니까 400N. 얘 몰라. 30kg이니까 300N. 자, 그럼 여기를 축으로 했을 때 요 돌림임의 크기하고 요 돌림임의 크기가 같으면 평형이지 않습니까? 왜? 얘는 반시계로 돌리려고 하고 얘는 시계로 돌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축을 기준으로. 그러면 90, 400. 90에다가 400 한 거랑 x에 300 한 거랑 같다 하면 x 바로 나옵니다. 자, 이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인데 자, 이렇게 간단하게 풀 때 여러분이 간과한 아주 여러 가지 개념이 있고 요 사이에 되게 많은 개념들이 있는데 그걸 다 간과하고 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쉽게 x를 구할 수 있지만 여기가 좀 복잡하게 나오면은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주 심오하게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오하게. 우리는 지금 연습하는 상황이니까. 자, 여기에 지금 가운데 이렇게 시소가 있고 자, 여기가 90cm인 변이 벡터가 있고 여기가 x인 변이 벡터가 있고 여기에 규진이가 이렇게 타고 있고 여기에는 0이가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여기가 규진이고 여기가 0입니다. 자, 일단 저기서 첫 번째로 틀린 거 뭐냐? 400을 그냥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렸네요. 원래는 저렇게 그리면 안 됩니다. 잘 보세요. 문제 빨리빨리 풀 때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원래 이게 이거라는 건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얘가 40kg이죠. 그러면 중력은 여기에 작용하는 겁니다. 400N. 맞지 않습니까? 중력은 규진이한테 작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 시소가 얘를 받쳐주지 않습니까? 얘가 내려가지 않도록 어떻게 받쳐줍니까? 400으로 받쳐주죠. 자, 이 400은 시소가 얘를 미는 힘입니다. 그럼 얘가 얘를 밀었으니까 얘도 얘를 밀 거 아닙니까? 그 작용 반작용으로 400을 그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서 이 400은 규진이의 중력이 아니라 규진이를 받쳐주는 시소의 항력에 의한 그 항력, 시소의 수직 항력에 의한 항력이 400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시소만 알면 문제가 쉽게 풀려버리기 때문에 규진이 위에 어떤 놈이 실로 이렇게 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규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규진이의 중력만 여기 있을 테니까 400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푸는 거랑 이거를 알고 이렇게 푸는 거랑은 맥락이 다릅니다. 왜냐면 여기서부터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따져야 되는 상황. 자, 여기 규진이가 아니라 효정이 갑자기 0이가 효정이. 자, 효정이는 30kg이네요. 300N. 자, 얘 300N 맞죠? 얘가 얘를 받쳐주고 그럼 얘도 얘를 이렇게 300N을 됐네. 자, 그럼 막대기에 작용하는 힘 400, 300 그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간과한 게 있어요. 자, 400, 300이 막대기에 작용한다면 시소에 작용한다면 얘는 밑으로 확 꺼져야 될 텐데 꺼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시소의 받침대가 얘를 뭐하고 있기 때문에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 못이 딱 박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받침대가 시소를 받쳐주고 있는 힘, 그 수직 항력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안 쓴 게 있습니다. 뭘까요? 시소의 중력. 자, 시소가 만약에 10kg짜리 시소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시소도 균질하다고 치면은 시소의 중력도 여기 있겠죠. 자, 시소의 중력이 이렇게 한 다음에 100N 이렇게 써야 맞겠죠. 그러면 이 수직 항력도 자연스럽게 뭐가 됩니까? 100N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소의 첫 번째 역학적 평형의 첫 번째 조건, 병진임이 다도하면 0이 돼야 된다. 자, 이거를 따져보면은 위로 100, 그 다음 아래로 100, 아래로 300, 아래로 400 하는 거니까 0.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틀렸죠? 왜 틀렸냐? 이게 100이 아니지. 실수. 이게 100이 아니죠. 왜? 지금 여기에 작용한 힘은 얘도 있고 얘도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를 그럼 미지수 n이라고 두면은 이걸 해버리면 0이 돼야 되니까, 자, 300이랑 400이랑 100을 더하면 80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n이 뭐가 되냐? 80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소를 받쳐주는 이 항력이 지금 800N이라는 거죠. 선생님이 아까 방금 전에 실수했죠? 시소의 중력만 작용한다면 얘네가 안 타 있다면 얘가 100이었을 텐데 얘네가 타 있으니까 400, 300이 생겼으니까 아래로 800이니까 얘가 800이 돼야겠죠. 이해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상황. 돌림인 평형이 0이다. 자, 첫 번째 상황을 했을 때 문제 상황에서 물어본 이 x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실제 문제 풀 때는 이 짓은 안 해도 됩니다. 만약에 이 문제에 시소의 받침대가 시소를 받치고 있는 힘의 크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요걸 해야겠죠. 자, 돌림인 평형. 자, 돌림인 평형 할 때 움직이지 않는 역학적 평형 상태에서는 축을 어디든 잡든 상관이 없다고 선생님이 말했죠. 그럼 축을 내가 아무데나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축을 잡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한 3개가 있겠네요. 자, 1번, 2번, 3번. 자, 이렇게 3개가 있겠네요. 자, 먼저 변태처럼 1번 해봅시다. 자, 2번 하면 끝날 것 같은데 그냥 변태처럼 1번 한번 해봅시다. 자, 1번을 축으로 잡는 순간 얘는 사라지죠. 돌림힘이 없어집니다. 왜? 모멘텀 팔이 0이니까. 축이랑 힘이랑 거리가 0이니까. 자, 그리고 얘는 여축을 기준으로 이쪽으로 돌리려고 하죠. 그리고 얘도 이쪽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수직 항력만 이쪽으로 돌리려고 하죠. 이해됩니까? 자, 그럼 수직 항력의 모멘트 8, 90. 그리고 반시계로 돌리는 거니까 마이너스 90 한 다음에 수직 항력 n 쓰고, 여기도 모멘트 8이 90이네요. 100N짜리도 플러스 90 한 다음에, 아이고 이거 센티미터인데 900m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90 한 다음에 100 이렇게 하고, 자, 여기 모멘트 8은 90 더하기 x죠. 90 더하기 x 그리고 300 이렇게 하면은 이걸 다 더하면 0이 돼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n을 안다면 x가 나오겠죠. 근데 1번으로 모멘트 8을 쓰면 1번을 축으로 쓰면은 n을 알아야만 x가 나오니까 1번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2번 써보겠습니다. 2번. 자, 2번을 쓰는 순간 n하고 100에 대한 모멘트 8이 0이 되면서 이제 남은 힘은 얘하고 얘밖에 없죠. 자, 그러면 90, 400. 근데 반시계니까 마이너스 90 한 다음에 400. 그 다음 얘는 시계니까 플러스 x 한 다음에 300 하면 이게 0이다. 자, 요 식이랑 같죠. 원래는 이렇게 분석을 해야 너네가 정확히 이거를 파악한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근의 시소 개념으로 돌림인 평형이 0이다, 그냥 그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요거 연습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3번을 축으로 하는 건 굳이 안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질문하는 친구가 있을 텐데 90cm라고 써도 돼요? 미터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보시면은 이거 다 뭡니까? 그냥 비례식입니다. 비례식. 모멘트 8의 비율이 몇 대 몇인가에 대해만 알려주는 거니까, 변태처럼 여기는 센티미터 쓰고 여기를 미터로 쓰지 않는다면은 상관이 없는 거죠. 다 센티미터건 다 미터건
단위만 통일되면 상관없는 겁니다. 비례니까.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파악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복잡한 상황을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분이 지났는가? 야, 벌써 25분이 지났네요. 자, 갑시다. 받침대 AB의 질량이 2m, 길이가 4L인 균일한 막대. 자, 여기 균일한 막대. 균일한 막대는 무슨 뜻인가? 그 놈의 중력은 항상 가운데다, 그 뜻입니다. 수평면과 나란하게 놓여 있고 5점으로부터 3L인 지점에 질량이 M인 물체가 정지해 있다. 받침대 AB가 막대를 받쳐주는 힘의 크기를 구하시오. 받침대 막대 AB가 받쳐주는 힘의 크기를 구하시오. 자, 받침대의 AB의 질량이 2m. 질량이 2m. 자, 이 막대기의 질량이 2m이라는 겁니다. 2m. 자, 그러면 중력을 어디다 그려야 되니까 이 가운데 EMG라는 중력이 있겠네요. 맞죠? 가운데 EMG라는 중력이 있겠죠. 자, 첫 번째 힘 표시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지금 물어보는 게 받침대 AB가 막대를 받쳐주는 힘의 크기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주인공은 막대입니다. 그럼 막대에 작용하는 힘만 따지면 돼요. 자, 지금 여기다가 좀 확대해서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받침대가 있고 여기에 M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놈의 중력은 여기겠죠. mg. 자, 그 다음 쟤에 대한 항력, 얘가 얘를 받쳐주는 힘, 막대가 얘를 받쳐주는 힘, 그 힘의 크기도 mg여야만 얘가 가만히 있을 겁니다. 얘가 얘를 밀었으니까 얘도 얘를 밀겠죠. 그래서 여기에 mg. 그래서 여기다만 그리겠습니다. 선생님은 편의상 mg. 자, 그 다음 여기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기. 자, 얘가 내려가려고 하는데 안 내려갑니다. 그 말은 얘가 얘를 뭐 한다? 받쳐준다라는 말이겠죠. 자, 얘가 얘를 받쳐주니까 이렇게 F. 근데 얘도 얘를 받쳐주니까 이렇게 F. 그런데 우리는 막대만 관심이 있으니까 얘는 신경 안 쓰고 F만 그리겠습니다. F인데 B에 걸린 놈이니까 뭐라고 할까요? F2라고 할까요? 2. 자, 그러면 여기에 똑같은 맥락에서 여기에 걸린 요거는 F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F1, F2. 자, 그러면 저렇게 하는 순간 막대기에 걸린 모든 힘 표시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요걸 해야 됩니다. 자, 지금 막대는 역학적 평형 상태입니다. 그 말은 막대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병진임 평형, 막대에 걸리는 모든 토크, 돌림임 평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이 되겠죠. 그럼 먼저 병진임 평형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위쪽으로 두 힘이 있죠. 플러스 F1, 그 다음 플러스 F2. 반대 방향으로 두 개가 있네요. 마이너스 EMG, 그 다음 마이너스 MG. 이걸 다 합치면 뭐다? 0이다. 자, F1, F2도 하면 3mg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요놈의 내려가려고 하는 힘이 3mg니까 받쳐주는 힘 다 합치면 3mg가 되어야겠죠. 자, 하나만 물어봅시다. 하나만. 상식적으로. 만약에 M이 없다면 F1, F2 더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EMG죠. EMG. 왜? 얘밖에 없으니까. 얘 두 개 더하면 EMG가 아니까. 자, 얘도 없고 그럼 F1, F2의 크기는 각각 뭐가 될까요? 상식적으로 딱 얘가 가운데 있고 양옆에 받침대가 똑같은 크기에 있으니까 mg, mg, emg 이렇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자, 여기 요게 이렇게 있습니다.
F1과 F2 중에 뭐가 더 클까요? F1하고 F2를 더하면 3mg인 건 알겠는데 F1과 F2는 뭐가 더 그러니까 뭐가 무겁다기보다 뭐가 더 힘의 크기 클까요? 자, 딱 봐도 여기 부분 오른쪽 방향에 좀 무게중심이 쏠려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더 큰 힘이 작용하겠죠. 자, 상자를 드는데 무거운 게 내 쪽에 있어. 그러면 친구랑 나랑 같이 들 때 내가 더 무겁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자, 그러면 M이 이쪽으로 움직이면은 F2에 걸리는 하중이 점점 어떻게 될까요? 커지고 그 대신에 저기는 작아지고 두 놈의 합은 3mg고 얘가 이쪽으로 가면은 F1은 점점 커지고 F2는 점점 작아지고 합치면 3mg고 이해됩니까? 선생님이 이 말을 왜 하냐면은 이렇게 수식적으로 풀다 보니까 약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상식적인 직감을 잃어버려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좀 하시면서 해야 이게 맥락이 맞아서 이해가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수식으로 풀려고만 해도 안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식으로 할 줄 아셔야겠죠. 하지만 저런 식으로 이런 직관적으로 운동 자연현상을 이제 이해가 되는 그런 직감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돌림임 하겠습니다. 자, 돌림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축을 잡는 거다. 자, 여기서 축은 이렇게 잡을 수가 있네요. 1번, 2번, 3번, 4번. 자, 이 네 개 중에 하나를 축으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변태처럼 그거 여기다 점 찍고서는 축으로 잡으면 안 돼. 그러면 의미 없는 거야. 자, 축은 항상 힘이 들어가는 그 부분에 축을 잡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대표적으로 한번 2번하고 그다음 여기다가 1번 축으로 했을 때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2번하고 1번 축으로 했을 때. 자, 2번 축으로 했을 때, 자, 2번이 축이라면 힘이 지금 몇 개입니까? 3개죠. 2번이 축이라면 힘이 3개고 여기를 축을 했을 때 얘는 시계 방향, 얘는 반시계, 얘도 시계, 얘는 반시계. 자, 그러면 뭐와 뭐의 부호가 같을까요? 얘하고 얘의 부호가 같겠죠. 왜? 여기를 축으로 했을 때 이렇게 도는 거니까. 근데 얘는 이렇게 돌리려고 하니까 요 두 놈하고 얘는 부호가 다를 겁니다. 자, 얘네 두 놈은 시계로 돌리는 거니까 플러스로 잡고요. 얘는 반시계로 돌리는 거니까 마이너스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 모멘트팔의 길이, 자, 여기 중간이니까 이게 전체 4니까 여기는 2L이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L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 플러스 L의 mg, 그 다음 얘 2L의 F1, 그 다음 얘는 반대 방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반대 방향, 모멘트팔이 2L 마이너스 2L의 F2. 요게 뭐가 된다? 0이 된다 하면 풀릴 겁니다. 자, 그러면 L이 사라지면서 mg와 F1, F2가 다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문제 풀리겠어? 안 풀리겠죠? 자, 이제 1번 축으로 한번 잡읍시다. 자, 1번을 축으로 잡는 순간 요 놈하고 같은 팀이 됩니다. 자, 여기 이렇게 돌리죠. 여기 이렇게 돌리죠. 둘 다 시계 방향. 근데 얘는 반시계로 돌립니다. 그럼 얘랑 얘는 같은 부호, 얘는 반대 부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1번을 축으로 잡으면은 2L, 여기 모멘트팔 2L이니까 플러스 2L에 2mg. 그 다음 얘는 3L의 mg. 그 다음 얘는 4L, 모멘트팔 4L인데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4L의 F2. 이거 다 더하면 0. 자, 그러면 L 날라가고 4mg 더하기 3mg는 넘어가니까 4F2가 되네. 자, 그럼 7mg가 4F2. 자, 따라서 F2는 4분의 7, 변태 같은 숫자가 나와요. 4분의 7mg가 나옵니다. 자, 근데 아까 F1하고 F2를 더했을 때 3mg라고 했으니까 F2가 4분의 7mg라면 얘는 4분의 3, 4, 12mg니까 F1은 12에서 7을 빼면 뭐야? 5네? 5mg. 4분의 5mg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F1과 F2 크기가 다 나왔죠. 자, 여기서
아까 했던 말 또 합니다. 축을 잡을 때 자, 내가 여기를 잡아봤자 의미가 없죠. 얘는 문제에서 주어진 거니까.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건 얘지 않습니까? 그럼 얘를 잡아버리는 순간 미지수 하나가 사라지니까 방정식 하나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 축을 잡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를 잡던가 여기를 잡는 겁니다. 여기를 잡으면 얘가 미지수가 될 거고 여기를 잡으면 얘가 미지수가 돼서 미지수가 하나만 생기니까. 근데 여기를 잡는 순간 미지수가 두 개 생기고 여기를 잡는 순간 미지수가 두 개 생기지 않습니까?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 번 해보면서 아 이게 이렇게 하면 꼴찌시구나, 이렇게 하면 잘 풀리는구나, 이거를 경험적으로 해보는 수밖에 기계처럼 톱니바퀴를 잘 맞춰서 퍼즐 맞히듯이 하는 게 요 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시고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실에 막대기 걸려 있고 여기 중간에 이상한 거 하나 걸려 있는 이 상황입니다. 자, 힘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문제를 생각해서 균일하다는 얘기가 없지만 균일하다고 칩시다. 그리고 중력가속도는 10m/s의 제곱의 크기로 쳐봅시다. 그럼 얘 6kg이니까 여기에 몇 뉴턴? 600뉴턴이 이렇게 있겠네요. 단위 생략합시다. 뉴턴 빼고 600. 자, 그럼 여기 요거, 자 요거를 확대해 보면 중력은 어디에 걸리는 겁니까? 여기 걸리는 거죠. 300뉴턴이. 근데 얘가 얘를 받쳐주지 않습니까? 몇으로? 300으로. 얘가 얘를 받쳐주죠. 떨어지지 않게 실이 매달려 있으니까. 얘가 얘를 받쳐주니까 얘도 얘를 받쳐주죠. 어떻게? 300. 요렇게 그리는 거. 원래는 이게 맞는 겁니다. 하지만 생략하고 여기다가 300만 그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미지수, 여기를 F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뭐라고 하지? 뭐 A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요 천장의 실이 얘를 받쳐주는 힘 F, 요 천장의 실이 얘를 받쳐주는 힘 A. 뭐가 달라진 거냐? 똑같아요. 여기에 이렇게 받침대가 있어가지고 받침대가 받쳐주는 거나 실이 위에서 받쳐주는 거나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수직항력이 장력이 됐다는, 그냥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뿐 물리적 현상은 똑같습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돼야 되는가? F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죠. 자, 일단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 F랑 A랑 더하면 뭐가 돼야 됩니까? 그쵸, 900이 돼야 되죠. 아래로 가는 게 900이니까 병진이 평형에 의하면. A랑 F 중에 뭐가 더 클까요? 그렇죠, A가 더 클 겁니다. 왜? 이쪽으로 쏠려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이제 F의 크기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병진이 평형을 쓰면은 A와 F를 더하면 900인 건 식으로 나올 텐데 굳이 그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돌림이 평형을 쓰면 되는데 어디를 축으로 잡으면 될까요? 그렇지, 여기를 잡으면 되지. 자, 여기를 축으로 잡고 돌림이 평형을 한번 해봅시다. 자, 얘 같은 편, 얘 반대편, 얘 시계 방향, 얘는 반시계 방향. 자, 시계 방향이니까 플러스 모멘트 8 1 그리고 힘 300. 자, 여기 중간이니까 1.5네요. 1.5 2분의 3이라고 씁시다. 2분의 3, 그 다음 힘 600, 그리고 반대 방향 3의 F, 이게 0, F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300 더하기 2, 3, 3, 3, 900 이퀄 넘어가니까 3F, 3, 3, 1, 그러면 400. 아, F는 뭐다? 400이다. F가 400이니까 얘는 뭐다? 900에 400 빼면은 뭐야? 500. 이렇게 하면 문제 상황 분석 끝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역학적 평형 상태를 활용하여 분석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물건이 하나밖에 안 올려 있고 막 하니까 그런데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어려운 상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역학적 평형을 다음 시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가지 문제 상황 했는데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자, 5강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